자, 다음 세 번째 봅시다. 자, 세 번째 작품은 우리가 보통 이제 기녀시조라고 합니다. 기녀시조. 이제 기녀가 썼다는 거죠. 보통 기녀들의 시조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뭐 거의 대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랑,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리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내용상으로는 이게 특별한 게 진짜 1도 없습니다. 그냥 표현상의 특징 하나만 보면 돼. 특히 그게 무엇에 많이 이제 드러나냐면 사랑과 관련된 노래 있죠.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는 대상과 나와의 관계, 현재 상태, 뭐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든지 같이 있는 상태라든지 대상을 이제 뭐 지향하는 어떤 마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만 거의 대부분 물어보거든요. 그거 이외에 물어볼 게 없어. 자, 그래서 이것도 내용부터 좀 보자면, 자, 감탄사어로 시작합니다. 어죠?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몰랐던가. 그릴 줄을 몰랐던가. 자, 내일은 내가 한 일을 말하고요. 자, 그릴 줄을 몰랐던가. 그리워할 줄을 몰랐던가. 마찬가지로 몰랐다는 거야. 몰랐냐? 몰랐지. 자, 그래서 있으려고 했으면 같겠냐마는 제 구태여. 구태여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굳이, 뭐 물론 구태여라는 말 지금도 쓰지만 구태여 또는 굳이 보내고 나서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봐봐, 화자는 지금 뭘 했다? 이별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상대를 뭐 한 거야? 찬 거야. 그러니까 상황만 따져보면 우리 지금 시대로 따지면 딱 그거야. 연인인데 야 너 가, 나 너 싫어, 헤어져. 갔어. 근데 가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보고 싶어 이러면서 울고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이별을 했지만 내가 보내고 나서 그리워하는 이 감정을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게 끝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표현상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요겁니다. 제부터요. 자, 이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이 제가요 화자를 의미한다. 또는 미안하다, 님부터 적자. 님, 그 다음에 임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제가 화자를 나타낸다. 이 제가 뭔데요, 여러분들? 제귀대명사잖아. 제귀대명사. 그래서 화자를 나타내면 3인칭, 그 다음에 임을 나타내면 1인칭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제가요, 봐봐, 있으라고 했으면 같겠냐마는 제구태여라고 해서 이 제구태여라는 덩어리가 앞문장에 붙어 있느냐, 제구태여라는 표현이 뒷문장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 제구태여가 앞문장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있으라고 했으면 같겠냐마는 지가 구태여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원래는 이게 서술어니까, 같겠냐마는 이 서술어니까 얘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 같겠냐마는 앞에 있어야 돼. 요 앞에. 그러면 요 앞에 놔두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있으라고 했으면 지가 구태여 같겠냐마는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그러니까 지가 구태여 갔는데 간 건 누가 간 건데? 내가 간 거야? 아니, 야 가! 라고 해서 님이 간 거잖아. 그래서 지혜의 구태여가 앞문장에 붙어 있으면 이거는요, 지혜가 님을 나타낸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표현이 되느냐? 도치법이 돼요. 여기 있는 이 제구태여가 앞에 붙어 있으면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뒤로 옮긴 도치법이 되는 거야. 있으라고 했으면 지가 구태여 같겠냐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제구태여를 뒤로 붙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있으라고 했으면 같겠냐마는 끊고 다음 문장이야. 다음 문장에서 지가 구태여 보내고 나서 그리워하는 점은 나도 몰라 하노라 라고 했으니까 이 제가 이제는 보내다의 주체가 되는 거야. 주어가 되는 거야. 보내는 거 누가 보내는 거야? 내가 님을 가라고 보내는 거 아니야. 그래요? 맞죠? 자, 그래서 이 제가 뭐로 읽힌다? 화자로도 읽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화자로 읽히면 이건 무슨 표현이냐? 우리가 행간걸침이라고 하죠.
행간 걸침은 서로 다른 행이야. 이 행과 삼행이지. 중장과 중장. 서로 다른 행 사이에 문장이 걸쳐 있는 거야. 문장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문장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보면 쭉 시작해가지고 다음 문장까지 이어지잖아. 문장이. 맞죠? 그래서 하나의 문장이 서로 다른 행 사이에 걸쳐 있다라고 해서 행간 걸침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얘가 앞 문장에 붙어 있는 표현이냐, 얘가 뒷 문장에 붙어 있는 표현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그럼 뭐가 맞는데? 맞는 건 없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무슨 표현이라고 한다? 중의적 표현이라고 한다고. 자, 나시조도 중의적 표현이 많이 드러나죠. 다시조도 중의적 표현이 많이 드러납니다. 어디에는 안 드러나? 가에는 안 나와.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 다랑 가의 차이점 또는 나와 다의 공통점, 얘네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시조에서 노라라는 말이 나오죠. 무슨 표현? 연탄적 표현. 셋 다 나옵니다. 알겠죠? 세 작품 모두의 공통점. 그래서 얘네 세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굉장히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다시랑 여러분들 외부 지문이랑 공통점이 있어 뭔데? 내적 갈등이 드러납니다. 어부가에서도 내적 갈등이 드러나고요. 이 다시조에서도 내적 갈등이 드러납니다. 어떤 내적 갈등이 드러나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어디에도 드러나요? 여기에도 내적 갈등이 드러납니다. 맞죠? 어디에? 일지춘심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여기에 내적 갈등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내적 갈등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납니다. 이 시조 작가와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외부 상황과의 갈등만 있지 내적 갈등은 안 나타나요. 이해돼요? 공통점 차이점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요 세 번째 시조는 요렇게 끝입니다. 여러분들 표현상의 특징만 알면 돼. 이 사설 시조 안 했다고 창내고자 민우가? 안 하고 그냥 바로 어부가 넘어갔어?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기다려보세요. 어부가 뽑아줄게요. 그 혹시 밑에 페이지 몇 페이지라고 적혀있어요? 118? 봅시다. 여러분들 교재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기억난다 손.
언제 했는데? 중3. 오, 맞아요. 중3 겨울방학 5개 올라갈 때 이제 했던 학생들이죠. 요 예전에 이제 원장쌤이 하시던 교재인데 여기 해설이 좀 괜찮게 적혀 있고 주변에 이제 저기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기 때문에 좀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건 지금 몇 수가 들어간다고? 1수, 2수, 5수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알겠죠? 오케이, 알겠어요. 아마 3수가 해석이 정확하게 잘 되지 않아서 그런 수도 있겠습니다. 자, 1수부터 좀 볼게요. 봐봐. 어부야. 이 사람 생계를 위한 어부인 거야. 생계를 위한 어부야? 아니잖아. 맞죠? 특히나 여러분들 이거 갈래가 연시조입니다. 연시조. 시조 한 편도 일반 백성들이 쓰기 힘든데 시조를 연속해서 쓴다? 연시조는 거의 대부분 사대부들이 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강호사시가 어부단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런 연시조에 드러나는 어부로서의 삶, 일반적인 어떤 생계를 위한 어부가 아니죠. 맞죠? 그래서 생계를 위한 어부가 아닌 어부로서의 삶을 혹시 무슨 삶이라고 하는지 압니까? 가짜 어부 할아버지를 뭐라고 얘기해요? 가어옹이라는 말을 쓰죠. 학교에서 혹시 했어? 네. 직역하면 가짜 어부 할배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가짜 어부 아저씨. 옹이 이제 할아버지한테 쓰는 한자거든. 김옹 이러면 김씨 할아버지가. 자, 볼게요. 그래서 가짜 어부로 살기 때문에 사실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물가에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건 이 중에 시륵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 어부의 삶은요. 어떠하다. 씨름이 없다. 지금 이 시에서 나오는 게 결국은 어부의 삶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야? 자연 속 삶을 말하는 거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 자, 그래서 일역편주라고 하면 하나의 조각배를 뜻합니다. 하나의 조각배. 여기 이제 나뭇잎을 뜻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뭇잎 정도의 어떤 아주 작은, 아주 조그만한 조각배를 뜻하는 거야. 편주가 조각배야. 자, 그래서 이 조그만한 조각배를 만경파에 띄워두고라고 하면 파는 물결을 뜻하고요. 만경은요. 자, 일반 만자잖아. 엄청나게 넓은 어떤 장소를 말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넓은 물결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넓은 바다를 뜻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조그마한 배를 엄청나게 넓은 바다 위에 띄워두고 인세는 속세죠.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거기가 속세야. 그래서 이 인간 세상을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 아는가라고 얘기했으니까 안다 모른다. 모른다. 나는 여기에서 뭐 하고 있다. 자연 속에서 논일고 있다.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 어부로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시름없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이수. 굽어보면 천신녹수, 돌아보면 만첩청산. 대꾸적인 표현이죠. 뭐 하면 뭐 하니 뭐. 자, 천신녹수라고 하면 천길이나 되는, 천갈래나 되는 푸른 물이라는 뜻입니다. 녹이 풀을 녹자죠. 녹색할 때도. 자, 그 다음에 만첩청산은 만첩이라고 하는 건 만 개의 겹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만겹으로 둘러싸여있는 푸른 산이라는 거야. 혹시 학교에서 얘기했어요?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해서 속세에 대한 거리감을 드러냈다. 얘기는 안 했어? 구체적인 숫자 표현이 있죠. 천신, 만첩 이런 식으로. 근데 요게 사실은 좀 과장된 표현인데 과장법 얘기했어? 과장법 얘기 안 했어요? 그럼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간에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 굽어보면 이 물이 천갈래로 흐르는 물이고 그 다음에 돌아봤더니 만겹의 첩첩이 이제 청산, 푸른 산들이 다 둘러싸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십장이라고 하면 십장은 10겹. 홍진이 뭡니까 여러분들? 속세죠. 홍진에 묻힌 분께
홍지는 붉은 홍자에다가 먼지 진짜인데 붉은 먼지라고 하는 게 그냥 속세의 먼지를 뜻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겹의 홍진, 그러니까 이 속세를 얼마나 가렸는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가리니까 좋다는 거야. 이 천신독수랑 만첩청산이 내 입장에서 뭐냐면 속세의 가림막인 거야. 속세가 내 눈에 보이면 난 그게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수없이 엄청나게 큰 자연이 나한테 뭘 해주고 있다. 가림막처럼 속세를 다 가려주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속세를 가려줘서 너무 좋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강호의 월백하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무심은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무욕심입니다. 무욕심. 무심하다는 게요, 여러분들 그 고전 시간에서 무심하다가 나오면 두 가지 생각해야 돼.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시대에 쓰고 있는 무심하다, 정말 정없다, 너무 냉정하다, 그런 의미의 무심하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도 있냐면 욕심 없음을 나타내는 무심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뭐 그거 어떻게 파악하는데? 일단 맥락상 파악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자연이 나한테 냉정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자연 속에서 강호가 자연이잖아. 자연 속에서 흰 달빛이 쫙 비쳐오는데 정말 욕심이 없구나. 내가 욕심 없이 느껴지는구나 라고 한다는 점에서 이 흰 달빛은 무엇을 상징하는데? 그러면 무심함을 상징하는 빛깔인 거야. 무심함을 상징하는 흰 빛깔인 거야. 아까 나왔던 이화의 월백하고 할 때 이 월백은 무엇을 나타내주는데? 화자의 애상적 정서를 좀 느끼게 하는 배경이었잖아. 이해돼요? 얘네가 다 감각적으로 지금 이 화자의 주변 배경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화의 월백하고라고 하면 그거는 봄날의 밤의 애상적인 전경인 거야. 애상적인 정서를 느끼게 하는 경치라고. 요거는 무엇을 느끼게 하는 경치인 거야? 화자의 무심함, 그러니까 무욕심, 욕심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내주는 빛깔인 거야. 알겠어요? 순수함을 나타내는 빛깔이죠. 자, 다음 삼수, 사수는 그냥 이제 자연 좋다 얘기하는 거고요. 자, 다음 오수 마지막으로 보면 장안을 둘러보니라고 하는데 장안은 그냥 서울이야, 서울. 근데 서울이 어딘데? 서울이 뭔데? 속세지, 속세. 돌아보니 북골이 천리로다. 북골은 경복궁을 말하거든요. 이 임금님 계신 곳이죠. 자, 천리라는 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나타냈어? 구체적 수치를 나타냈지. 자, 요게 물리적 거리감이랑 심리적 거리감을 모두 나타내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도 멀지만 심적으로도 그 정도로 멀게 느껴지는 거야. 우리나라 둘레가 몇 리인데? 우리나라 둘레가 3천리예요. 3천리 활해광산이잖아. 맞지? 그러면 천리면 우리나라 둘레의 3분의 1이거든요. 이 화자가 그 정도로 멀리 있다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 정도로 멀리 있진 않은데 이제 그 정도로 멀게끔 표현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천리, 물론 실제로도 한양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떨어져 있는 거 맞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천리라고 하는 건 화자의 심리도 반영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주. 이 주가 배주자도 여러분들 주. 이 한자는 좀 알아두세요. 이번에 3월 모의고사에도 여러분들 이 배주자 나왔더만 기억나요? 자경이라는 작품 나왔는데 기억 안 나죠? 하여튼 이 주자는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물고기 어자에다가 배주자니까 물고기 잡는 고깃배죠, 고깃배. 어주에 누워있는데 잊은 틈이 있겠느냐?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뭐가 없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보자면 북골에 대한 생각. 잊은 적이 없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인데? 임금 생각했다는 거죠. 나라에 대한 생각 또는 관직에 대한 생각이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근데 아까 지금 요게 뭐랑 대비가 됩니까? 일수에 나왔던 내용이랑 대비가 되는 거거든.
일수에서 아까 분명히 뭐라고 했어 이 사람이? 여기에 인생을 다 잊었다고 얘기했잖아. 인간 세상 다 잊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물고기배에 누워가지고 뭘 생각하고 있는데 북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잊은 적이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작품 안에 내적 갈등이 드러나는 겁니다. 일수랑 오수가 일관되지가 않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시조의 특징이 뭡니까?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시조를 똑같은 제목으로 묶어낸 게 연시조잖아. 강호사시가, 어부가. 근데 일수랑 지금 마지막 수랑 말하고 있는 게 다르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화자의 내적 갈등이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자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내가 할 걱정이 아니다. 제세현이 없으라. 자, 제세현. 이 제세가 제가 뭔데? 제는 구제고요. 세는 세상이야. 구제, 세상. 그래서 제세현이라고 하면 현은 현자, 현명한 인재죠. 현은 현자. 그래서 연결하면 뭔데? 세상을 구제할 현자가 없겠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인데? 난 아니고 누군가가 이 세상을 구제해 줄 거야 라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배 위에 누워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자, 이 사람이 지금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렸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건 아니지. 다만 현실에 대한 걱정은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걱정은 하고 있어. 이 임금 생각이 뭔데? 임금 걱정이죠. 그래서 임금 걱정 또는 나라 걱정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데? 우국이라고 하죠. 우는 우려하다. 국은 나라 국자. 우국. 우국의 정서는 가지고 있죠. 나라는 걱정하고 있어. 다만 우국지정,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자체는 드러나고 있으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지는 않다. 알겠죠? 자연 속에서 고깃배 위에 누워서 지금 나라에 대한 걱정, 인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모수의 내용이 톡스에 대한 미련과 근심이 되는 거야. 미련은 어디서 드러나는데? 이즈틈이 있으리 안에서 느껴지는 거고.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근심이 되고. 자, 이 내적 갈등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던가요? 아마 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다른 게. 네, 그냥 이거랑 똑같아요. 네. 별다른 얘기는 없었어? 다른 거? 특이사항? 네. 알겠어요. 지금 학교 가서 확인해가지고 특이사항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네.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제세도 이번에 3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 알고 있습니까? 아까 그 저기 자경이라고 하는 작품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뭐 학교 시험이기도 하지만 모고에도 자주 나오는 거 좀 알아두세요. 알겠죠? 제세라고 하면 세상을 구제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봅시다. 여기 밑에. 자, 잘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속세에 대한 체념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냅둬라 그냥. 나는 다 잊었다. 근데 사실은 그 이면적으로는 무엇을 드러내고 있다? 우국충정. 우국충정이면 뭐야? 나라를 걱정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이죠. 충성스러운 감정. 그걸 우국충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국충정을 보이면서 자, 현실 사회에 대한 관심과 미련이 남아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국권이 천리고다라는 말에서는 국권을 아주 멀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마음속 안에는 걱정하는 마음이 계속 여전히 남아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이 좀 드러난다라는 걸 좀 알고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 3, 4수도 여러분들 그냥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읽고 그 뒤에 보면 그 설명이 있거든요. 설명 있고 뒤에 문제도 있어요. 이 문제 좀 이따 답지도 뽑아줄 테니까 얘도 한번 OX 한번 좀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지금 잘 보세요. 이거 두어라 있죠? 두어라. 그러니까 이 두어라가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이제 뭐 냅둬라 뭐 이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게요 그때 당시에는 감탄사로 쓰인 겁니다. 감탄사로. 그래서 이 두어라는 감탄사예요. 알아두세요. 이거 그래서 뭐랑 똑같냐면 그 저기 제망매가의 저기 이제 19채 향가의 마지막 결사의 첫 어절에 감탄사 나오는 거 있잖아. 그럴 때 두어라, 어지거, 뭐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감탄사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감탄사가 쓰였다.
그러면 감탄사가 쓰였으니까 영탄법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감탄사 쓰였잖아. 감탄사 쓰이면 전부 영탄법이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서도 영탄적 어조가 드러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특히나 자주 나오는 표현, 영탄적 표현이라든지 서류적 표현 그런 것들이 어디에 활용되어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알아둬야 될 거고요. 지금 오늘 했던 뭐 작품으로 따지면 이제 조선시대 작품은 4개죠, 4개. 시조 3개랑 그 다음에 어부가 연시조까지 해서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표현상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 좀 빠삭하게 알아두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 대비는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시험 대비 내 기억에 지금 다음 주에 들어간지 다다음 주에 들어간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됐건 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들어가기 전부터 문제 푸는 거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해놓읍시다. 공문 관련해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자습서에 진도 나갔던 작품들 이제 참기 파랑과도 하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일단은. 참기 파랑과 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조 세편도 문제 푸세요. 알겠죠? 그리고 어부 단가 이거 나눠주고 또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시간 얼마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잠깐만 시간 너무 많이 남았는데. 요거 어부가 쌤이 답지 좀 뽑아줄게요. 한번 내려보세요. 이수의 여기 중요하다 지금. 뭐? 색채를 홍진이랑 이거. 아 그것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좀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붉은색 이미지는 어떤 느낌? 좀 약간 좀 부정적인 네, 이미지. 네. 왜냐면 홍진이라고 하는 게 붉은 먼지니까. 맞죠? 붉은 먼지라는 점에서 여기에도 색채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만청청산이랑 녹수 청이랑 녹은 같은 색깔이지. 푸른색이야. 맞죠? 그래서 푸른색의 이미지, 붉은색의 이미지 이렇게 대비가 되기도 하죠. 와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처음 보네.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야. 맞죠? 여기에만 보자면 푸른색이랑 붉은색이 대비되는 건 맞지. 맞죠? 또 없어? 생각하면 그러면 잠깐만 월백 할때 이 월백도 홍진이랑 혹시 대비된다고 얘기했나? 네, 이때는 딱히 얘기 안 했던 거. 그러면 푸른색이랑 붉은색만 얘기했어? 네, 이렇게만. 알겠어요. 그러면 푸른색이랑 붉은색의 어떤 색채 대비가 드러난다. 오케이. 그리고 색채 이미지가 나타나는 작품 뭐가 있었어? 아까 이화의 월백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도 색채 이미지 나타나지. 그렇죠. 그런데 수양산 바라보며랑 어저 내일이야 요 두 작품에는 색채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잠깐 뭐지 나왔을까? 둘